자, 그럼 직각삼각형 합동 조건을 이용한 문제는 이제 어떻게 등장하는지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두 직각삼각형이 합동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한번 조건을 만들어 보세요. 그랬어요. 자, 그럼 직각삼각형 합동 조건을 써놓으세요. 항상. 자, 직각은 당연히 지금 있죠. 빗변이 같아야 돼. 빗변. 이게 제일 중요하다 했어요. 빗변이 안 같으면 굳이 직각삼각형 합동 조건을 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이제 그러면 삼각형 합동 조건으로 가야죠. 그 다음에 각이 하나 같은지 또는 변이 하나 같은지를 체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빗변이 같아야 되니까 AB랑 D가 같은 걸 찾아야죠. AB랑 D. 여기 하나 있고 또 하나 있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이제 변이 하나 같은 거, 각이 하나 같으면 되는데 AC랑 D이면 어딘가요? AC 요 변, 그 다음에 DF. 예, 이렇게 같네요. 그쵸? 그럼 첫 번째 조건은 우선은 직각삼각형인 거 맞고 빗변이 같은 거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같은 거 확인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변 하나가 같네요. 이 친구는 맞죠? 그 다음에 역시 맞다라고 할까요?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 B랑 각 E가 같습니다. 그래서 각 B랑 각 E가 같으니까 이 친구도 역시 빗변이 같으면서 각이 하나가 같으니까 RH A 합동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직각삼각형 합동 조건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이제 합동이 되기 위한 조건을 찾는 거니까 결국은 여기 중학교 1학년 내용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동인 직각삼각형을 찾는 문제는 이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으로만은 못 풀어요. 그래서 결국 다시 1학년 내용이 소환이 돼야 돼요. 그래서 SSS, SAS, 그 다음에 ASA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호를 써놓고 이제 점검해 가면 되겠죠. 자, 현재는 각이 하나가 같은 거예요. 그럼 이제 각이 하나가 같은 거니까 각 하나 같은 걸 쓸 수 있는 거는 자, 변이 다 같은 걸 쓸 수는 없죠. 왜냐면 두 개의 조건밖에 없는데 세 개의 변이 같다라는 조건을 쓸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이 조건을 찾을 필요도 없어요. 각이 하나 같은데, 그렇죠? 삼각형은 두 각이 같으면 세 각이 같은 거니까 이 친구도 이제 각 하나가 더 같은 걸 주면 이제 생각해 볼 만하죠. 고려할 만하겠죠. 합동을. 자, 봅시다. 그럼 AC랑 DF가 같다. AC랑 DF. 자, 변 하나가 지금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막 연필을 막 이렇게 거가면서 이제 하는데 항상 조심스럽게 그냥 같은 변은 이런 기호를 통해서 확인하고 지우고 다시 이제 또 다른 조건을 찾을 때 역시 살짝 해서 점검해 나가야지. 여기다가 계속 그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자기가 헷갈려요. 자기 스스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심하시고. 자, 그래서 AC랑 DF의 길이가 같아요. 그 다음에 90이 있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한 각을 기준 양쪽 두 변과 끼인 각이 같으려면 BC랑 EF가 같으면 되는데, 그쵸? 요거는 그렇진 않네요. 이거는 어떤 거예요? 각이 같은 거네요. 그러면 이거는 가능해요. 왜냐면 각이 벌써 하나 같죠. 각 A랑 각 D가 같으면 하나의 변을 기준으로 양쪽의 각이 같으니까 ASA 합동이 되겠네요. 자, 이 문제를 그냥 풀 때 그냥 지금 여러분들은 이거는 개념 학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핵심 문제는 개념 학습이에요. 이거 문제 푸는 게 아니고 지금은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개념들을 적용해보는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이게 합동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개념 학습이에요. 이제 나중에 응용 문제들을 풀 때 이런 게 바탕이 돼서 푸는 거지. 단순히 이거 쉽게 이렇게 하나 딱 넘어가고 맞았다라고 이렇게 넘어가는 학습을 하면 결국은 다시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꼭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AC, DF 그러면 AC, DF 가보죠. AC랑 DF가 같다. 요 길이네요. 그 다음에 BC랑 EF가 같다. BC랑 EF. 자, 이 길이 같은 거네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합동이네요. 두 변과 그 사이에 끼인 각. 두 변과 끼인 각. 그래서 SAS 합동이 되겠죠. 그래서 SAS 합동이 되겠네요. 이것도 맞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는 각 두 개가 마저 같다고 가르쳐 주는 거네요. 그래서 각 A랑 각 D가 같고 각 B랑 각 E가 같다. 자, 그러면 이거는 결국 세 각이 모두 같다. 그럼 세 각이 모두 같다라는 합동 조건이 있나요? 없죠. 합동 조건이 없다는 얘기는 합동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여기서 이제 아닌 조건이니까 4번이 되겠죠. 선생님, 각이 같으면 삼각형이 합동이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모든 각이 다 같은데 왜 합동이 아닐까요?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정삼각형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때요? 다 60도로 같죠? 이렇게 60도 모두 같죠? 자, 근데 이거보다 커다란 정삼각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각이 다 같은가요? 60도 같죠? 근데 합동은 아니죠. 이게 이제 더 크니까 합동은 아니고 이거는 이제 우리 뒤에서 배운 닮음에서 배울 겁니다. 닮음. 이제 합동 조건 말고 이제 뒤에 가서 닮음 조건을 배우면 좀 더 이제 약간 변형되면서 이제 여러분들 헷갈리게 할 거예요.
자, 어쨌든 여기서는 합동 조건은 아닌 거는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동 조건 문제는 결국은 직각삼각형의 합동만 나오지 않아요. 절대로요. 그래서 결국은 삼각형의 합동 조건이랑 연결해서 여러분들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됩니다. 단지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은 빗변이 같으면서 각 하나나 또는 변 하나가 같으면 합동이 이긴 거고, 좀 더 빠르게 구할 수 있는 거라고 했죠. 직각일 때. 직각삼각형일 때는 굳이 이 합동 조건을 쓰는 것보다는 이 친구가 월등 빠르고 쉽다는 내용입니다. 자, 2번 문제는 이 그림 자체를 완전히 기억을 해줘야 돼요.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만나는 문제 중에 하나일 거예요. 거의 모든 학교가 이제 낼 겁니다. 단지 이제 무엇을 물어보냐가 차이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하는 거는 D의 길이를 이제 구하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자, 요 길이를 물어보는 학교가 있고요. 또 어떤 학교는 요 전체 모양 사다리꼴인가요? 요 사다리꼴. 왜냐면 여기 직각이면 여기가 평행하겠죠. 동의각이 같으니까. 억각이 같고 평행하니까 이게 평행사변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하는 학교도 있고, 또 어떤 학교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요 삼각형,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학교가 있습니다. 똑같은 그림인데 물어보는 게 다르다고 여러분들 다 다른 문제로 기억하는 학생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원리를 잘 이해하면 변형되고 물어보는 부분이 달라도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자, 중요한 건 우선 이 그림이 그려지는 이 스토리를 잘 기억하세요. 이제 거의 이제 이 문제들을 하도 많이 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L이라는 직선이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거는 이렇게 길이가 같은, 이거 지금 직각 이등변 삼각형인데, 그냥 정사각형의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정사각형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뭐 위쪽에서 그려도 동일한데, 이렇게 정사각형을 선생님이 직선 위에다가 꼭지점 하나를 놓고서 붙여놨어요. 이렇게 좀 정사각형스러운가요? 이 길이나 이 길이가 이제 같겠죠. 당연히 직각이고 모든 길이가 같을 겁니다. 우리 뒤에서 이제 사각형을 배울 때 정사각형, 성질, 정 이런 거 다 배울 거예요. 자, 이 정사각형의 반쪽이 이제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이해 갔나요? 여기서 이제 요 직선 L에 수선을 내린 겁니다. 수직이 되게, 직각이 되게. 역시 직각이 되게. 자, 이 그림을 선생님 이제 요 밑에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 이 그림은 선생님 위 부분을 그려놨습니다. 어떤 그림이든지 같은 그림이란 걸 인식하라고 선생님 이제 돌려 그린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건, 자, 요 부분이에요. 직각삼각형을 만나면 각을 풀 때 여러분들, 자, 이렇게 푸는 친구가 있어요. 여기가 만약에 30도예요. 이 각이 얼마냐 이렇게 하면 여기가 90이니까 180에서 이 30이랑 90을 더합니다. 물론 이게 뭐 더하는 게 어렵진 않은데, 자, 이걸 더해서 빼는 친구가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게 틀리진 않아요. 하나, 둘, 세 개 더하면 180이니까 180에서 2개 더한 걸 빼면 우리 이제 요 각을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 여기가 90이고 나머지 2개, 자, 180은 90을 2번 더하면 180이잖아요. 우리 평각에서도 이제 계속 보겠지만 평각은 180도고 여러분들이 이제 수직으로 자르면 어때요? 90도, 90도 이렇게 나눠지죠. 자, 그걸 이제 떠올린다고 하면 여기가 90이면 다른 두 각을 더해도 90이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상으로도 굉장히 세이브가 되고, 복잡한 식을 다룰 때 이제 더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문자를 사용할 때. 이런 팁들을 선생님이 알려주면 반드시 자기께 돼야지, 한번 듣고 넘어가면 결국 똑같이 하고 있을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럼 배우는 거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가 90이면, 그러니까 이쪽에 한쪽이 90일 때는 다른 두 개의 합이 90이 된다는 걸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되나요? 자, 그러면 우선은, 자, 여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여기서 직각삼각형이 2개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이 직각삼각형이 2개가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때요? 빗변의 길이가 지금 같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빗변이 같으면 뭔가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합동을 찾으려면 어딘가에 숨어 있는 각이 같은 걸 찾든가 변의 길이 같은 걸 찾으면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자, 변의 길이가 여기서 뭐 10으로 나와 있고 이제 4로 나와 있어서 같은 길이를 확인할 수 없죠. 빗변 말고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은 걸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이 조건은 우리가 쓸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합동일 수 있는 조건은 RH A밖에 없는데, 그럼 각이 어떻게 같냐 이건데, 여기서 이제 교묘하게 각이 같아져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계속 이 내용은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어떤 부분이냐면 우선은, 자, 이렇게 평각일 때, 평각 직선 180도가 되는 거, 이건 못 읽어내면 안 돼요. 외곽할 때도 계속 했었어요. 180도 되는 거. 여기가 이제 180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에서 지금 두 각이, 요 각을 A각이라고 할게요. 요 각은 B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 직각이니까 다 더하면 180 이렇게 가지 말고 여러분들 A랑 B를 더하면 90이라는 걸 갖고 와야죠. 이렇게 갖고 왔죠? 자, 요 아래에 있는 직각삼각형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요 직각삼각형 한번 볼게요. 요 직각삼각형도 우선은 조금 전에 빗변이 같으니까 같은 건 머릿속에 있어야죠. 자, 여기가 90도가 되는 게 중요해요. 여기 정사각형이 이제 반쪽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서 90도가 되다 보니까 요 전체 각도가 몇 도인가요? 이거 180도죠. 180도인데 이 90도를 빼버리니까 어때요? 요 A랑 요쪽에 있는 두 각을 더하면 역시 90이 돼야 된다는 거 인정하죠. 90을 빼갔습니다. 180에서. 그럼 나머지가 90이 돼야죠. 그럼 90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요 도형에서 A랑 B를 더하면 90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여기가 B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거 이해 갔나요? 이만큼이 180도고 여기서부터까지 180 90을 뺀 나머지 여기가 A면 여기가 B가 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여기서 이 그림에서 이제 A가 이거잖아요. 그럼 B가 둘이 더하면 90이 되는 건데 여기서도 더하면 90이 돼야 되니까 여기는 B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각이 하나가 더 같은 거예요. 이렇게 누워있는 직각삼각형에 여기가 A각이고 B각인 거고 자 90도를 뺀 나머지 요 직각삼각형에서 어때요? 요 각이 B가 될 수밖에 없어서 두 삼각형은 합동일 수밖에 없습니다. RHA 합동. 이거 이해 갔나요? 자,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반드시 자기 걸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나오면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이용해서 RHA 또는 RH 합동인 걸 이용해서 그러면 각도 같고 길이도 같구나를 응용하는 문제예요. 이 문제도 보면 자, 요 각을 A라고 하고 요 각을 B라고 하면 둘이 더하면 90이 되죠. 여기가 90이니까. 근데 여기서 90을 가져갔으니까 나머지 둘이 더해도 90이 되죠. 그래서 여기가 A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왔나요? 그래서 이 두 삼각형은 합동입니다. 합동이에요. RH, A 합동. 둘이 합동. 합동이면 어때요? 다 같은 거죠. 그래서 길이도 같은 거고. 그 다음에 모든 각이 같겠죠. 자, 우선 여기 짧은 변이 4니까 여기가 4라는 거 당연히 알 수 있겠고. 자, 요 밑변 긴 게 10이니까 여기가 10이 될 수밖에 없죠. 빗변은 어차피 모르는 거고 그냥 어쨌든 같다는 거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이 문제에서는 이제 B2의 길이니까 D이죠. D. 요 길이니까 어때요? 4랑 10을 더한 14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참고로 이제 넓이까지 바로 구해볼게요. 그러면 자, 저기 사다리꼴의 넓이를 물어보는 문제가 이제 등장할 겁니다. 여러분 학교 교과서에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뭐 알아냈어요? 이 길이가 결국은 4랑 10을 더한 14가 되겠네요. 그럼 사다리꼴의 넓이는 2분의 1에 자, 요거를 아랫변이라고 할게요. 아랫변 10 더하기 윗변 얼마요? 4 이렇게. 그쵸? 그럼 요게 이제 아랫변과 윗변을 더한 길이고 높이도 그냥 14 이렇게 기억해도 되지만 나중에 이제 이게 4랑 이게 결국은 10을 더한 거랑 같은 거죠. 그래서 높이도 4랑 10을 더한 거예요. 이렇게 10 더하기 4라고 쓸까요? 생동감 있게 이렇게. 그럼 결국 요 사다리꼴의 넓이는 결국 뭐랑 연결이 되냐면 여러분들 어때요? 요 식 보면 이 같은 거를 이제 두 번 곱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에 10 플러스 4의 제곱 이런 형태죠. 자, 숫자로 만나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문자로 만나게 되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면 더 좋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우선은 선생님이 이제 모양을 이제 구경시켜 줬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응용됐던 문제들을 만날 때 이런 형태가 되겠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뭐 구해볼게요. 넓이는 그러면 14 곱하기 14인데 2분의 1에 자, 14의 제곱을 아는 사람은 얼마인가요? 196이죠. 그걸 2로 나누면 되겠고 또는 미리 약분해서 7로 해가지고 7 곱하기 14를 해도 되겠죠. 4, 7에 28 7인 채에서 98이 되겠네요. 자, 넓이를 구해봤어요. 또 이제 어떤 학교는 무엇을 물어보냐면 이 넓이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한 문제를 그냥 오늘 다 정리해서 여러분들 이 그림 자체를 기억을 하고 변형되는 문제를 만났을 때 자기가 개념을 가지고 적용하는 연습을 하면 돼요. 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결국 자, 지금 우리 선생님이 색칠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선생님 이거는 어떻게 구하죠?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BC의 길이 알아요? 모르죠. AB의 길이 아나요? 역시 모릅니다. 우리는 이 두 변의 길이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못 구하죠. 못 구하는데 여기서 이제 잘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전에 배웠던 내용들을 떠올려 보면
이런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뭐였어요? 이 사다리꼴의 넓이였죠. 전체 넓이는 구할 수 있었죠. 자, 거기서 우리 부분을 보는 겁니다. 이 전체에서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나요? 있죠. 왜냐면 이거 4잖아요. 여기 4. 그 다음에 이 친구도 당연히 구할 수 있겠죠. 왜냐면 합동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를 구해서 2배에서 빼도 되겠죠. 두 넓이를 빼면 남는 게 이제 이 부분이 되겠죠. 우리가 알고 싶은 부분의 넓이. 그래서 이 전체 넓이에서 여러분들이 삼각형의 넓이를 빼면 되겠습니다. 구해놓은 게 있으니까. 여기서, 자,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밑변이 10이고, 높이가 4인 직가삼각형이 몇 개 있나요? 2개가 되겠죠. 2개. 이게 넓이를 빼면 우리가, 자, 이 부분의 넓이, 선생님이 아까 색칠했던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 자, 그럼 이 한 문제를 통해서 그냥 선생님이 이제 앞으로 만나게 될 거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자, 이제 3번. 자, 요번에도 이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AB랑 BC가 같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 ABC에서 자, 지금 AB랑 A의 길이가 같고 AC와 D가 수직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요건 그림에 표현되어 있죠. AB랑 A가 같다. 같다라는 표시되어 있고 수직이라는 표시되어 있죠. AC랑 D가 수직이다. 그 다음에 C의 길이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하라고 하는 건 BD의 길이에요. BD. 이 친구. 자, 물론 AB와 BC가 같다. 이 표현도 선생님이 이제 항상 문제를 읽을 때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은 나와 있어요. AB랑 BC가 같다는 건 여기 표현이 안 돼 있죠. 왜냐면 이제 이게 잘리게 되면 같다는 표시를 하기가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지금 이제 도형 문제는 조건들을 써야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 이런 식으로 반드시 조건들을 여러분들이 써 나가야죠. 자, 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도형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중요한 도형이에요. 자, 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 출발이 정사각형에서 출발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정사각형에서 자, 정사각형을 이렇게 반으로 쪼갠 겁니다. 대각선으로. 이쪽에서 만들어지는 게 이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왜냐면 직각이 있으면서 이제 모든 변의 길이가 같다 보니까 정사각형이요. 결국 이 한쪽 부분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이제 직각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근데 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 여러분들 이 안에 그냥 여러분들한테 이 각이 45도라는 걸 그냥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생각 안 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45도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가르쳐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90이죠. 둘이 더해서 90이 돼야죠. 그렇죠? 90이 돼야 되는데 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로 밑각의 크기가 같은 거니까 여기가 45가 된다는 걸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서 이상하게 문제가 잘 안 풀리지? 그럴 때는 이 45도라는 조건을 내가 안 쓴 거 아니야?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서 직각을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선생님이 직각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직각을 딱 만드는 순간 요 삼각형 보이죠? 요 삼각형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하죠. 왜요? 이거 90이잖아요. 90인데 여기가 45도인 건 알고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여기도 45도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등변 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에서 두 내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라고 공부했죠. 그래서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결국 같을 수밖에 없겠죠.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따라왔나요? 자, 그래서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서는 이 수선으로 거서 직각을 또 만들게 되면 이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계속 복제가 돼요. 뒤에서 이제 닮음을 또 배울 텐데 거기서도 응용되는 내용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그 조건을 안 써서 못 푼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 조건을 쓰지 않으면 풀 수가 없어요. 자, 우선은 선생님이 이제 기호보다는 이제 그림에 집중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기호들을 생략하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길이랑 이 길이 지금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직각이니까 여기가 45도라는 건 이제 알고 있어야죠. 끌고 와야 돼요. 이게 45 끌고 온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삼각형을 잘 보면 이렇게 수선을 걷는데, 아니 수선이 아니라 이렇게 거서 수직이 되게 이제 이렇게 걷죠. 수직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눈에는 직각삼각형이 두 개가 우선 보이죠. 이렇게 하나, 두 개 이렇게 보이나요? 그렇죠? 근데 문제에서 조건에서 자 AB랑 A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길이 같은 게 표현이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직각이 있고, 그렇죠? 놀랍게도
요 변은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죠. 근데 그 변은 직각삼각형의 빗변입니다. 빗변. 맞나요? 그래서 요 선생님 빗금 친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은 역시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에 의해서 합동이 되겠네요. 맞죠? 자, 우선 직각이 있는 거고 빗변이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잖아요. 빗변. 자, 빗변이 같은 걸 체크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변이 하나가 더 같은 거네요. 그래서 RHS 합동이 되겠습니다. 자, 합동을 찾았으면 이제 모두 같은 거예요. 길이도 같고, 그죠? 각도 같고. 근데 자, 중요한 거는 그럼 여기 4cm를 아는데 이쪽이랑 연결 관계가 있냐 그 얘기죠. 여기가 4cm인 건 알겠어요. 근데 이제 물어보고 있는 건 지금 BD의 길이죠. 자, 이 길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요 내용이 이제 여기서 떠올려야 돼요. 요 내용. 그래서 여기가 45도고 그 다음 여기도 어때요? 이게 직각삼각형이 되는 건 이제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 직각삼각형인 거 보이죠? 그래서 여기도 45도가 되겠습니다. 45도, 45도. 직각이고. 맞나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여기도 4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자, 두 내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고 했고, 결국 이제 여기가 4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연결이 돼요? 조금 전에 요 두 직각삼각형의 합동이었으니까 이 길이도 4가 되겠죠. 이 친구랑 이 친구가 대응하는 변이니까 서로 길이가 같겠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4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역시 이 문제도 그냥 이게 4라고 알고 넘어가는 걸로 의미를 두면 안 돼요. 변형되거나 다르게 이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리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결국 여기 45도, 45도라는 부분 때문에 이게 이등변 삼각형으로 여기가 4가 되는 거고, 원래 이 두 친구는 연결 관계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면, 얘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두 각이 같아서 이 친구가 4에서 이게 4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다른 문제를 여러분들 만나면 거기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거기서는 그냥 단지 요 직각삼각형이랑 요 직각삼각형이 합동이다라는 조건밖에 의미가 없지. 이 문제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냐고요? 계속 얘기했어요. 무슨 삼각형이기 때문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각이 하나가 결정이 되면 직각을 만들어 버릴 때 또 하나의 각이 같아지면서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진다는 게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4번 그림도 여러분들, 뭐 앞에서 이제 개념 공부한 각을 이등분한 거예요, 각을. 그래서 어떤 각이 이렇게 주어질 때 크게 그려볼까요? 요 각을 이등분한 겁니다. 요 각을 똑같이 이렇게 자른 거예요. 이거 만약에 80이면 여기 40, 40 이렇게 자른 겁니다. 이렇게. 문자로 쓸게요. 여러분들 문자 익숙해져야 돼요. 자, 요 각이 A면 요 각도 A가 된 겁니다. 같은 각. 자, 그럴 때, 자, 이 이등분선 위에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그래요. 각의 이등분선. 각을 이등분한 선 위에 어떤 점이든지 여러분들이 잡으면, 이 점을 내 마음대로 딱 잡으면 여기서 요 직선까지의 거리랑 여기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재보면 항상 같다가 포인트예요. 그게 중요해요. 근데 왜 같냐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 합동 조건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떠올리면 돼요. 선생님처럼 자꾸 이 그림을 그리고 요 과정을 떠올리는 게 중요한 거죠. 이 문제를 그냥 푸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절대로 도형 문제는 이거 하나 푸는 게 의미가 없어요. 반드시 그림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자기가 그려보면 어떻게 변형이 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자, 요 아래에 있는 삼각형이랑 이 위에 있는 직각삼각형이 빗변이 지금 공통으로 같은 거죠. 그리고 각이 하나가 같다고 했잖아요. A 이렇게. 그래서 제 합동이구나 를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결국 나머지는 다 같을 거니까 이 길이 같겠죠. 물론 요 길이도 같겠죠. 그쵸? 그럼 뭘 물어보면 뭘 모르겠어요. 자, OQ랑 OR이 같냐 그랬는데 OQ랑 OR 당연히 같죠. 이 삼각형이 합동이잖아요. 합동이면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같은 거니까 당연히 이 길이 같겠죠. 그래서 이런 건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 문제에서 막 물어보는 거 의미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럼 OP랑 OQ가 같냐 그러면 OP랑 OQ가 같은지는 알 수가 없죠. 대응하는 변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알 수 없습니다. PQ랑 PR이 같냐? PQ랑 PR은 대응하는 변이죠. 이렇게 포개했을 때 얘랑 마주 딱 겹쳐지는 부분이니까 당연히 같겠고, OPQ 요 각이죠. 그 다음에 OPR 이 각이죠. 당연히 합동이니까 요각 같겠죠. 점각 같고 직각 같고 당연한 거고, POQ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은 당연히 합동이죠. 합동이기 때문에 우리 같다는 걸 알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요 내용은 선생님처럼 그림을 그려서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 친구도 이제 별표를 해놓으세요. 거의 모든 학교가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3번 문제랑은 좀 비교를 해보세요. 3번 문제. 3번 문제에서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었어요. 근데 이 삼각형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 아니고 그냥 각시가 90도인 직각 삼각형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요 각 B를 이제 똑같게 각을 이등분했습니다. 그래서 AC와 만나는 점을 D라고 했어요. 자, 이 문제도 이렇게 친절하게 그려주지 않아요. 실제적으로는 여러분이 만나는 문제는 이렇게 직각 삼각형을 주고 각을 이등분한 것까지는 여러분한테 주어집니다. 요 각이랑 요 각이 같다 이렇게. 스토리 꼭 기억해야 돼요. 같다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면 이렇게 그래? 그럼 이건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이용하는 문제들이지 하고 이 그림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반드시 해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수직이 되게 수선을 긋는 겁니다.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둘이 합동이 되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왜 합동해요? 뭐 각의 이등분선에서도 조금 전에 공부를 했지만 이게 빗변에 해당되죠. 둘이 공통으로 같죠. 직각 있고 그쵸? 그래서 직각삼각형의 빗변이 지금 공통으로 같습니다. 공통으로 같고 그 다음에 당연히 각이 같잖아요. 점점. 그래서 각도 같네.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의 한 축소판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쵸? 이렇게 조금 전에. 그럼 결국 합동이잖아요. 합동이면 이 길이 당연히 같겠고 요 길이랑 요 길이 다 같죠. 그쵸? 각도 같겠죠. 그래서 그 내용이 다예요. 요 각도 같겠죠. 단데 아까 같이 이 길이가 같은 건 아니에요. 이제 요걸 이제 좀 착각하는 친구가 있다고요. 여기서 여기가 지금 2cm라고 줬는데 그러면 여기가 2cm인 건 당연하죠. 합동이니까. 근데 혹시 이 길이도 2cm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까 같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 친구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각이 45도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45도가 되면 여기도 45도가 돼서 둘이 같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 얘기가 없으니까 이거는 알 수 없는 거죠. 이걸 이해했나요? 그 차이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그림은 여러분들 뭐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든 동일한 문제예요. 이렇게 직각이 있고 이 그림들 자기가 그려보셔야 돼요. 그려봐야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각을 이등분해서 이렇게 위에서 각을 같게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일은 이렇게 수직이 되게 잘라서 둘이 합동이다 라는 걸 끄집어내야 돼요. 또는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게끔 이렇게 점을 주서 그쵸? 아까 우리 45도짜리 물론 45도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길이가 같을 때 이렇게 잘라서 직각이 되게 만들어서 둘이 합동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직각삼각형의 합동, RHA 합동이나 RHS 합동을 이용해서 합동이니까 나머지 길이와 각의 같아를 응용하는 문제들이에요. 다. 그게 다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합동을 이용해서 각이 같은 거 또는 변이 같은 걸 이용해서 숨겨놓은 각이나 변을 옮겨서 내가 필요한 부분 어떤 부분이냐면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뭐 그런 문제도 등장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로 응용이 되니까 응용되는 원리를 알면 응용이 돼도 여러분들이 풀 수 있다는 게 중요해요. 됐나요? 자,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건 삼각형 BCD의 넓이지. 이 문제는 그럼 BCD 색칠되어 있는 삼각형의 넓이인데 이 삼각형의 넓이는 결국 이 위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랑 같은 거죠. 맞나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합동이니까 뭐 여기서도 구해도 되겠네요. 요 길이가 이제 4라는 거 알겠고 직각삼각형이니까 밑변 높이 아는 거죠. 지금 요 2를 여기다 응용해서 이거 2라고 하면 요 삼각형의 넓이 구해도 되죠? 물론 되죠. 이렇게 2분의 1에 밑변의 길이 4 높이가 2가 돼서 우리가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겠네요. 물론 둘이 합동이니까 넓이는 같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거는 어떤 거다? 내가 이 직각삼각형의 합동을 여러분 그림 속에서 찾아서 또는 없는 걸 만들어서 선을 그어서 만드는 겁니다. 이거 만드는 거 중요해요. 요 선이 없는 학교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하다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요 선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직접 그어서 합동을 찾아내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응용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면 처음에 공부할 때 제대로 공부하셔야 돼요. 단순하게 풀어서 답을 얻는데 급급하면 안 돼요. 절대로.